안녕하세요. 드림TV 채널의 세연입니다. 최근 학력 인구의 감소 그리고 임용 대기자의 증가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선발 인원을 줄여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임용고시에 대한 예비 수험생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임용고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일까요? 야, 지금은 다 잊고 놀아. 4학년 되면 다 알게 될 건데 뭐하러 지금 알려고 그래? 아마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직하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알아두어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비 수험생들이 미리 알아두면 좋을 5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혹시라도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영상의 댓글란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스터디입니다. 3학년 여름방학인 지금 시기에 대부분 스터디를 구성한다고 하니 스터디를 구성하긴 하였는데 이 스터디의 역할이 무엇이며 정말 필요로 한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예비 수험생들이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용고시 1차 필기시험에서는 이 스터디가 필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하는 것이 맞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혼자 공부하는 게 편하고 굳이 스터디를 통해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남들이 한다고 해서 굳이 스터디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스터디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첫째, 멘탈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임용고시는 1년을 보고 준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지 않고 공부할 양도 정말 방대한데요. 이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치기가 정말 쉬운 시험이에요. 이렇게 힘든 시기가 오게 되었을 때 함께하는 스터디원들에게 의지하고 서로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스터디가 가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의지가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수단이 없더라도 스스로 성실하게 공부를 이어나가시겠지만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임용고시는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시험이다 보니 이를 혼자 이어나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터디가 있다면 같이 스터디를 하는 친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공부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 역시 스터디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스터디는 꼭 여러 명이 진행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터디는 크게 본 스터디와 짝 스터디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본 스터디는 다수로, 짝 스터디는 2인으로 진행됩니다. 다수로 진행되는 본 스터디의 경우 스터디원 간 조금 더 끈끈해지고 2인으로 진행되는 짝 스터디의 경우 자신에게 보충이 필요한 내용들만 자신과 맞는 친구와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스터디나 짝 스터디로만 1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를 적절히 섞어서 병행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에 맞게 스터디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TO입니다. 먼저 TO는 가TO와 확정 TO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TO는 시험 6개월 전에서 늦으면 3개월 전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통 5에서 6월 정도에 나옵니다. 이렇게 가TO를 발표한 후 결원이나 교육청에서 수용할 수 있을 수준의 선발 인원이 계산되면 9월에 확정 TO가 발표됩니다. 보통은 가TO에서 선발 인원을 최소한으로 공고하고 확정 TO 때 정확히 계산이 나오면 조금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TO가 나오는 과정은 조금 복잡한데요.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각 지역별 교원 정원을 조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해진 교원 정원에 맞춰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초등교원 정원을 2만 명으로 조정하였다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 정원을 고려하여 TO를 산정합니다. 먼저 정년퇴직, 명예퇴직, 학습연구년제, 전출 그리고 각종 휴직 등으로 발생할 공백을 예측하여 파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생한 공백들에 모두 신규 발령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복직이나 전입 등으로 해당 공백을 메우고 휴직 기간이 짧은 자리는 기간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인원을 채우고 나면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조정해준 정원을 고려하여 신규 발령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신규 발령 규모에 따라 TO가 큰 영향을 받는데요.
빠른 시기 내에 임용 합격자들을 신규 발령을 내어줄 수 있다면 TO가 증가할 것이고, 합격자들이 적체되어 발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TO가 감소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 지도서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 여름방학인 지금부터 2학기가 개강하기 전에 지도서 공동 구매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한두 권 가격만 봤을 때에는 저렴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 과목, 여러 학년, 그리고 나중에 있을 2학기 지도서 구입까지 고려한다면 생각보다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주변 친구들 중에서 지도서를 물려받아서 쓰는 경우도 많다는데, 과연 이 지도서를 구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하는 예비 수험생들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도서는 가능하면 물려받아서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물려받은 지도서가 너무나도 빽빽하게 필기가 되어 있거나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라면 조금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깔끔하고 필기를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라면 물려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인강을 듣는데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인강을 듣다 보면 나중에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배속을 올려 재생하게 되는데, 이때 강사님의 필기를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지나간 필기를 확인하기 위해 재생을 멈추게 되면 순간적으로 흐름이 끊어져 효율이 매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물려받은 지도서를 활용한다면 강사님이 강조하는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필기가 거의 비슷하여 이러한 상황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주제는 인터넷 강의입니다. 이 인터넷 강의가 꼭 필요한지, 들어야 한다면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먼저 이 인터넷 강의는 필수는 아니지만 들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초등 임용고시의 경우 시험 범위가 방대하고 워낙 많은 양의 내용들을 공부해야 하다 보니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인터넷 강의입니다. 경향성이 없는 임용고시의 특성상 강사님께서 짚어주시는 부분에서만 출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보통 강사님께서 강조해주시는 내용들만 잘 암기하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듣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강사님들께서 강조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누구나 봐야 할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강사는 다루어주고 어떤 강사는 다루어주지 않는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필기를 많이 하시는 강사님, 조금 더 지엽적인 내용까지 다루시는 강사님 등 강사님의 성향에 따라 사소한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리 보기 강좌를 들어보시면서 본인의 성향에 맞는지를 파악해 보시고 인강을 들었던 선배들의 조언을 함께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제는 안정권인 1차 필기 점수입니다. 초등 임용고시 2차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최근 2차 시험의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2차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필기 점수를 어느 수준으로 받아야 2차 점수에 상관없이 합격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예비 수험생들이 많았는데요. 개인적으로 합격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1차 점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2차 시험의 변별력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인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차 시험에서만 응시자 사이에서 최대 20점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로 뒤집고 뒤집히는 사례가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조금 아쉬운 점수를 받게 되더라도 충분하게 뒤집고 합격할 수 있다는 뜻이니 1차 필기 점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에 대해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임용고시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 때문에 걱정하시는 후배님들께서 많으실 것 같아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긴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즐거웠던 기억이나 배울 점도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또한 그 힘든 과정이 언젠간 끝나고 그동안 쏟았던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뵙게 될 날을 기다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TV 채널의 세연이었습니다.